안녕하세요. 아이비 더 탑 지리 강사 테일러라고 합니다. 오늘은 아이비 지리에 관한 간략한 설명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비 디플로마를 공부하면서 학생들이 꼭 이수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그룹 3에 있는 사회과학 과목들입니다. 비즈니스, 이코노믹스, 히스토리, 사이콜로지, 그리고 지오그래피 같은 과목이 이 그룹 3에 포함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오그래피는 사회과학 전체 중에서 가장 친숙한 과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IB 지리의 컨텐츠를 보시면 특히 에세이 핵심 컨텐츠를 보시면 population, wealth and development, tourism과 같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는 과목들로 구성되신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회 현상에 대한 흥미와 지식만 갖고 있더라도 학생들이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고요. 다만 지오그래피는 휴먼 지오그래피뿐만 아니라 피지컬 지오그래피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회와 자연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본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IB 지오그래피는 또한 가장 7점을 받기 쉬운 과목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2019년도 메이의 시험 결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체 그룹 3의 과목 중에서 7점 비율이 현저히 높습니다. 무려 13.4%나 되는데요. 히스토리 2%, 그리고 사이콜로지 3%대인 것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많은 수의 학생들이 7점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IB 지리는 과연 어떠한 유형의 문제들을 학생들이 마주하게 될까요? 크게 IB 지리의 문제 유형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래프, 지도, 그리고 최근에는 인포그래픽스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스티뮬리를 해석하는 문제가 첫 번째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케이스 스터디를 함께 포함하는 에세이 문제가 두 번째 문제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처음으로 마주치는 문제 유형은 바로 그래프, 지도와 같은 스티뮬리를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프와 지도가 표현하고 있는 전반적인 패턴을 서술해 주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그래프의 경우에는 이 그래프가 포지티브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있는지 네거티브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x값과 y값의 분포, 최소값, 최대값 등을 언급해 주시면 되고요. 지도는 전반적인 지리적 분포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상황은 단순히 전반적인 패턴뿐만 아니라 이러한 패턴을 따르지 않은 아웃라이어를 꼭 언급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새롭게 나온 유형이 바로 인포그래픽스입니다. 얼마 전부터 나오기 시작한 유형이기 때문에 패스트 페이퍼가 많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곤 하는데요. 단순히 인포그래픽스에 있는 정보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서 이 인포그래픽스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나 혹은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학생들이 풍부하게 설명을 해줘야 하고요. 나아가서 인포그래픽스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나 혹은 왜곡과 같은 부분들을 지적해주는, 즉 비평을 해주는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이 인포그래픽스 때문에 7점을 몇 개 많이 마주하고는 합니다. 두 번째 문제 유형은 바로 에세이 문제입니다. 에세이 문제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나의 주장 그리고 설명에 대한 근거로서 케이스 스터디를 풍부하게 활용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단순히 케이스 스터디의 이름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장에 맞도록 케이스 스터디의 구체적인 팩트와 통계 자료까지도 서술해 줘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의 케이스 스터디를 암기하고 있어야지만 저희가 7점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학기 중에 미리 케이스 스터디스에 대한 준비를 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더불어서 패스트 페이퍼를 분석하면서 여러 문제 유형에 적용할 수 있는 케이스 스터디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심은 바로 짜임새 있고 개연성 있는 글쓰기를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흔히 IB 지오그래피 하면 케이스 스터디라고 하는 압박이 매우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스터디를 나열하고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에세이 문제의 핵심은 문제의 지시어와 문제가 요구하는 바에 맞게 짜임새 있는 글쓰기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케이스 스터디를 그저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장에 맞게 케이스 스터디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그리고 인트로덕션부터 바디 컨클루전까지 모두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에세이 쓰기를 여러 차례 연습하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IB 지오그래피를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선생님, SL과 HL 중에 어떤 것을 수강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전반적으로는 SL과 HL 사이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SL보다는 HL이 들어야 되는 과목의 옵션이 4개 정도 더 추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4가지 과목 역시도 뭐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한다든지 글로벌 리스크처럼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일상에서 많이 들어봤을 내용들이기 때문에 HL의 문턱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매우 낮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시간적 여유가 어느 정도 있는 학생이라면 SL보다는 HL을 훨씬 더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IB 지오그래피의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인터널 어세스먼트인데요. 다른 과목의 경우에는 주어진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지만 지오그래피의 아이의 경우에는 학생이 직접 필드워크를 나가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리고 이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내가 연구의 질문, 자료 수집 방법, 그리고 분석의 방법까지 모두 학생이 결정을 해야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매우 까다로워하는 IA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흥미로운 주제만 선택한다면 매우 뜻깊은 IA가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IB 지오그래피는 상대적으로는 다른 사회과학 과목에 비해서는 매우 친숙한 과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양의 케이스 스터디나 짜임새 있는 에세이 글쓰기 혹은 IE처럼 학생들이 스스로는 넘기 힘들어하는 매우 많은 장벽들이 존재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와 함께 이러한 난관들을 차근차근 헤쳐나가면서 지오그래피를 즐겁게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IB 더 탑 강사 테일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